이 시간에는 조건과 기한을 합니다. 자, 조건과 기한에 대한 문제는 이제 법 조문 형식과 그다음에 기출 문제 위주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확장하면 조건과 기한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 중심과 그다음에 조문에 먼저 충실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은 단순하게 조건 하면은 if를 말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자,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는 것을 항상 법률 계약서 끝에 특약사항으로 정하죠. 조건과 기한은 날짜를 말합니다.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언제 날짜부터 이행하겠다. 자, 시기와 종기가 있는 것이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한은 자연적인 달력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는 어떤 if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과 기한은 첫째, 법률 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의 부관이라는 것은 특약사항으로 서로 당사자의 합의로 다시 특약으로 약정으로 잡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당사자의 약정, 법률 행위의 부관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부관 또는 조건과 기한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나오면 성립 요건이다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으로서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외워야 할 것,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부관이다. 그리고 법률행위 부관은 특약사항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이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은.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약정으로 인한 부관이지 법으로 인정된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닙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기한은 성립 요건이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리고 법으로 인정된 조건, 법정 조건은 조건과 기한이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뭐가? 조건, 법정 조건은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그리고 조건과 기한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 두 개를 먼저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정지 조건은 항상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발생되는 걸 말한다. 권리관계가 다시 발생되는 겁니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권리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러고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기성 조건은 이미 조건을 잡을 때 조건 특약을 잡을 때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것을 조건으로 잡은 것을 기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불능 조건은 절대 그 조건이 이행될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을 불능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봐야 결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런 것을 불능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지 조건은 항상 조건이 성취되면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당사자 또는 어떤 주장한 자가 유리하는 조건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플러스라고 합니다. 플러스죠. 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 조건도 마찬가지 이미 조건이 성취되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달았으니까 기성 조건도 플러스로 보면 됩니다. 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효과라 그럽니다. 자, 해제 조건을 마이너스 부의 효과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단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불능 조건도 마이너스 효과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는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정지 조건과 기성 조건이 있다. 마이너스는 불능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끼리 모여야 계약이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성 조건은 정지 조건과 같은 문장이 돼야지만 유효가 됩니다. 또 해제 조건은 불능 조건과 같이 문장이 있어야 유효가 됩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있어야
계약이 유효가 됩니다.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혼합되면 그 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정지 조건과 불능 조건이 있어버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먼저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지 유효가 된지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기성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불능 조건가 있어야지만 유효가 됩니다. 자, 계약이 유효라는 말은 조건 자체를 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가 없는 법률행위,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유효로 됩니다.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라고 그럽니다. 유효. 그래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만나야 부호가 엇박자가 돼야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성 조건은 불능 조건 마이너스가 붙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해제 조건은 기성 조건 플러스가 붙으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성 조건은 정지 조건가 있어야 유효가 되고 불능 조건은 해제 조건가 있어야 유효가 됩니다. 자, 이걸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이 있습니다. 자, 기한은 항상 날짜를 말합니다. 그런데 날짜인데 사망이라는 조건은, 사망은 기한에 들어갑니다. 사망은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어떤 특약을 잡으면, 사망한 것으로 해서 이행을 특약을 잡으면 사망하면 뭐뭐 하겠다. 사망은 기한으로 봅니다. 불특정 기한이라고 그럽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사망을 특약 법률행위 부관으로 잡으면 그것은 불특정 기한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몇 개월 안에 사망한다, 몇 년 안에 사망한다, 이거는 조건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 기간 안에 사망이 들어있으면 조건으로 가고, 단순한 사망이라는 날짜가 나오면 기한으로 갑니다. 자, 기한은 반드시 날짜이기 때문에 절대 당사자의 합의로 과거로 소급해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기한은 무조건 날짜가 도래하면 무조건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래 도래 시에 효과가 발생되는 거지 당사자의 의사로 과거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자,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기한은 도래 시에 효과가 발생되는 게 무조건 원칙이다. 외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의사대로 조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조건 성취 시 장래에 향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원칙인데, 조건이 성취할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계약 시에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원칙은 조건 성취 시에 효력이 발생되는데,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가 있어도 무조건 조건 성취 시에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의사대로 소급효가 된다. 그렇죠? 당사자의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겠죠? 자, 조건각에서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조건과 기한이 아직 미정이더라도, 결과가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양도, 처분, 상속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미정하더라도 그 계약은 양도, 상속, 임대, 담보의 제공 모두 할 수 있다로 갑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도 그 계약을 누구한테 넘길 수 있는 거죠. 채권을 또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조건이 미정하더라도 양도, 상속, 처분, 담보, 제공은 모두 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이게 조건과 기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조문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꼼꼼히 이 정도만 외우시고 시험장에 가도 중개사 시험은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말 것. 자, 먼저 조문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문은 조건 성취의 효과가 나옵니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할 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가야 되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정지 조건을 플러스 개념으로 보고 해제 조건을 마이너스 개념으로 봅니다. 자,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조건은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조건 성취 시에 효과가 발생하는 게 원칙이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합의를 본 때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의사가 있을 때는 자 그리고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부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미정인 동안에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 조건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 자,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자체를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로 갑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하더라도 일반 원칙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전 행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이 미정하더라도 끝에 스스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안 된다 하면 없다, 할 수 없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죠. 자, 조건의 성취가 미정하더라도 상속, 처분, 보존 행위, 담보의 제공, 임대, 양도 무조건 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하더라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인이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인이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성취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시인이 성실의 원칙이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 된 조건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조건을 달았을 때는 그 계약 자체,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조건이 반사이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이 무효이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무효로 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일 때는 그 법률 행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일 때는 이미 성취한 것을 기성 조건이라 그럽니다. 자, 이미 성취한 것인 때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 개념이죠. 기성 조건도 플러스 개념이죠. 그러면 계약은 유효로 봅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라 그럽니다. 자, 계약이 유효인 것을 조건 자체가 없는 법률행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한 것인 기성 조건과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니까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유효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성취한 것인데 그 계약이 해제 조건이면 기성 조건과 마이너스 해제 조건이 만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호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정지 조건은 기성 조건과 있어야 유효가 되고, 자, 기성 조건은 해제 조건이 만나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자, 부호가 같아야 유효이고 부호가 다르면 무효가 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거, 이미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불능 조건을 말합니다. 성취할 수 없다, 불능 조건. 자,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개념이 해제 조건과 만나면 당연히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유효가 되는 거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과 만나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라는 말입니다. 근데 불능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플러스 개념과 만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정지 조건과 만나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조건 마이너스 개념이죠. 정지 조건은 플러스 개념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
플러스 개념이죠. 반드시 기성조건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가 됩니다. 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걸 말하죠. 반드시 불능조건, 마이너스 요소가 있어야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르면 무효가 되는 거고 부호가 같으면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된다는 말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이렇게 되죠.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기 있는 법률행위의 기한은 자연적인 달력,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의 기한은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겠죠. 시기가 있으니까. 자, 종기가 있는 기한이 도래한 때는 당연히 종기니까 끝나겠죠.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시기 있는 기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종기 있는 기한은 그때까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종기 있는 기한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기한은 당사자끼리 이익이 확정적이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누구의 이익인지를 불분명할 때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채권자의 이익은 당연하고 채권자의 이익은 당연히 간주 보고 다 불투명할 때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채권자는 당연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하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하겠죠. 상대방의 이익을 보전하면서 자기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은 끄트머리 특약으로 당사자의 합의에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작성하는 것을 조건과 기한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자, 법률 계약서의 끄트머리에 특약으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건은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경우 그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효력 요건이지 성립 여부가 아닙니다. 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성립 요건이 아니죠.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효력 발생 여부를 따집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여건으로 따진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정지조건은 불확정한 정지조건과 불확정한 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판가름합니다. 자,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례로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국가의 해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을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라 그럽니다. 자,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다. 자,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닙니다. 자, 법정 조건은 법으로 인한 조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인한 조건과 기한이 아니다. 자,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법정 조건은 조건과 기한이 아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조건과 기한은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효력 발생 여부를 따진다. 이렇게 가야죠. 자,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정지조건, 조건 성취, 조건이 성취할 때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건은
조건이 성취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런데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성취 전에 이미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하면 조건이 성취하기 전부터 그 의사에 의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건은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조건은 원칙은 조건이 성취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소급하게 할 수 있다. 계약 시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장에 당사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조건 성취하기 전부터 그 의사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조건, 법률 행위에 관한 권리는 그 조건의 성취가 미정일 때, 즉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도 설정할 수 있다. 그 조건의 성취가 미정하더라도 자, 계약은 처분, 상속,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도 설정할 수 있다. 조건이 미정하더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모든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전형적인 계약에서 조건은 당연히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정형적인 우리 일반적인 계약은 조건과 기한을 당연히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행위는 원칙상 당연히 조건을 원칙상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있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된 게 아니라 혼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은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소나 해제, 원칙적으로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이 그 계약 조건 그대로의 취소와 조건 그대로 계약의 그대로의 해제가 있어야겠죠. 단독행위는 원칙은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있을 때는 붙일 수 있다로 갑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당사자의 의사 또는 합의가 있으면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로 갑니다. 하지만 상계 의사표시는 절대로 시기나 종기,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계만큼은 조건과 기한이 절대로 붙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정리하면 모든 계약의 모든 의사표시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일반적인 계약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지만 단독행위에는 원칙상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특히 상계에서는 절대로 조건과 기한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단독행위에도 당사자가 의사가 있으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당사자의 승낙이 있으면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로 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승낙, 합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의 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동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합의가 나오면 단독행위에도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상계만큼은 조건과 기한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상대방의 이익만 주는 행위는 조건과 기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증이나 채무 면제는 상대방의 이익만 주는 행위죠. 그래서 유증이나 또는 증여나 채무 면제 행위는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원래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고 단독행위는 유증과 채무 면제는 상대방의 이익만 주는 행위로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조건이 무효인 경우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조건을 붙였을 때 이것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을 붙인 경우가 있을 때 상계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겠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됐답니다. 조건이 달성이 돼야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조건이 달성되지 않는 불성취로 됐다면 효과를 물을 수가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내일 해가 서쪽에 뜬다는 조건을 달았을 때 이거는 불능 조건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내일은 해가 서쪽에 뜬다면 그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이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이런 조건은 무효가 된다. 그렇죠. 내일 해가 서쪽에 뜬다면 여전히 불능 조건이죠. 그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매수한다는 것은 정지 조건 현상이겠죠. 자, 이것은 정지 조건은 기성 조건가 있어야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불능 조건과 기성 조건이 들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불법 조건이 아닌 경우는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유효가 됩니다. 그죠? 불법 조건이 아닌 경우는 유효가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내겠다는 계약도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유효인 계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시인이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주장에 의해서 조건 성취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데 성취되는 보는 시점이 어디냐 하면 시인이 성취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시점에서 조건이 성취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인이 성실에 반하는 불법인 행위가 없었다면 그때 조건이 성취됐을 것이라는 그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걸로 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증명 책임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성취됐다고 주장한다.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연히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됐을 때 권리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죠? 자,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놓치면 안 됩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계약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죠. 자,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경우 기성조건이나 그러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며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법률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이 유효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 그럽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며 해제조건은 마이너스 개념이죠. 이럴 때는 무효가 됩니다. 기성조건은 플러스이고 해제조건은 마이너스죠. 부호가 다르면 무효가 됩니다. 자,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 조건인 사실을 내용으로 한 증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정지조건은 플러스이고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불성취는 마이너스 개념이죠. 그래서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됩니다. 자,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 개념이죠.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는 정지 조건은 플러스죠. 이것도 부호가 틀리니까 무효가 됩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 하면 안 됩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3년 안에 갑이 사망하면 이거는 조건으로 갑니다. 3년 안에 갑이 사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을소의 자전거를 병에게 증여한다. 이것은 조건부 법률행위로 갑니다. 사망한다 해서 무조건 기한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한 안에 사망한다는 조건은 불확정 조건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해제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이렇죠.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때는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개념이죠. 성취할 수 없다. 이것도 마이너스 개념이죠. 그러면 이 계약은 마이너스 유효가 됩니다.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에서 유효가 된다 해야죠. 그래서 기성조건과 또는 정지조건은 플러스이고 해제 조건과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드시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유효가 되는 거고 부호가 다르면 무효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한도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자, 기한 도래의 효과죠. 절대적으로 기한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 시에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의사가 있으면 소급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를. 하지만 기한만큼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효과가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기한 도래의 효력은 기한 도래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도래 시부터 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효과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시기 있는 기한은 시기가 도래한 때 그 효력이 생기겠죠.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없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양은 시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일반적으로 도래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을 명확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명확할 때는 이자부 소비대차를 말하죠.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기한의 이익이 명확할 때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집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을 때 추정을 해주는 거고 명확하면 굳이 추정하지 않고도 채무자, 채권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답니다. 추정된다는 것은 이익이 명확하지 않을 때 추정해 주는 거고 이익이 명확할 때는 굳이 추정하지 않아도 채권자,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은.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특약도 중요합니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특약이라고 하지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특약은 뭐다?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의 특약이라 그럽니다.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의 특약은 사유가 발생하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겁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서 자동으로 상실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통지를 해줘야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을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기한의 상실 특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조건과 기한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